귀염뽀 착한 우리 집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건강상담소 보고서! 보고서! 예! 네, 오늘의 주인공은 또 네. 오랜만에 고양이 친구입니다. 맞아요. 먼치킨이고요. 이름은 설이에요. 안녕하세요. 귀여워요. 저 동그란 눈과 이 똥똥한 얼굴이 입술, 저 입술. 입술과 너무 귀엽습니다. 친구는 눈도 깨끗해 보이고 귀도 깨끗해 보이고 털도 깨끗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 아이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이는 것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어떤 내과적인 질환이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근데 뭐 그거는 당연히 바깥으로 보이기에 외과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저의 능력 중에 이게 당연한 걸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도 이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제 능력 중에 하나가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절대 못 넘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이렇게 잘 말하면 아나운서님이 이게 간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내과적인 질환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내과적인 질환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짧은 다리의 고양이 먼치킨 레그 서리의 집사입니다. 우리 서리는 늘 장난감에 진심인 편이라 노는 것도 잘 놀고 추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평범한 고양이에요. 그런데 작년 초 건강검진에서 신부전 초기 의심 단계를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6개월간 사료도 바꾸고 열심히 관리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최근 사료토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신부전 사료만 먹이고 있었고 컨디션도 좋았지만 몸무게가 점점 줄어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신부전 2단계, 단백뇨도 관찰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5살밖에 안 된 우리 서리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이 병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신부전이라는 질병이 네. 정확히 뭐죠? 우리 몸에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있죠. 네. 콩팥. 콩팥. 네, 근데 이 신장이라는 장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노폐물.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통해서 축적된 노폐물들이 이 신장을 통해서 여과가 돼서 이제 방광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이제 장기인데 이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노폐물이 제대로 여과가 안 되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 다시 재흡수를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것들은 더 많이 빠져나가고 노폐물은 더 우리 몸에 체내에 쌓이게 되는 그래서 독성이 이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부전 말기에 되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 이제 신부전이죠. 예. 크게 이제 신부전을 4개의 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래서 이제 서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 맞아요. 진단이 된 상태여서 2단계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한 처치라던가 아니면 처방식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지금 그 전에 네. 신부전 전용 사료를 먹이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2단계로 간 거죠? 신장이라는 장기 또는 이제 심장 이런 장기들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침묵의 장기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우리가 아기가 혹시 이상한데 혹시 신부전인가라고 보호자분들이 발견할 때는 이미? 그래서 이제 신장은 증상이 나타나려면 75% 정도가 손상이 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는 거의 뭐 3, 4단계 아닌가요?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아이의 건강, 신장 건강을 체크를 하시는 게 권장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혈액 검사. 혈액 검사. SDMA는 조기 신장 손상 지표라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25% 정도 손상이 됐을 때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신장 지표여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나 수의사 선생님들이 권장을 하시죠. 선생님 갑자기 볼륨을 높이시네요. 무슨 소리를 뒤덮으려는 모양인 것처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뻔뻔하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태호 챙기느라 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늘 그렇게 쫓기듯이 준비를 하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렇지? 5시 반에 일어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늘 궁금해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가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5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굉장히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빗질도 한번 하고 다들 왜 밥을 못 먹고 밥도 한번 먹고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태호를 먼저 챙기면 제가 이 밥을 못 먹겠습니까? 이전에는 검사가 괜찮다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장에 대한 수치, 혈액학적 수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선상에 있다가 이제 혈액 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소변 검사. 그쵸, 소변 검사. 네, 이제 소변을 채취해서 막 너무 진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소변에 너무 소변이 묽으면 난 진하면인 줄 알았어. 그러면은 농축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신장의 기능이 많이 손상이 되면 이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농축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아이들이. 묽은 소변을. 아, 근데 그게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특히나 농축 능력 플러스 단백뇨. 근데 단백뇨가 뭐예요? 일단 신장은 여과를 하거나 재흡수를 하는 기능이 뛰어난데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 이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지 않고 바로 그냥 이제 다 배출이 돼버리고 단백질이 소변에서도 측정이 되는 거죠. 단백뇨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신장 질환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저희가 반드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도 이 신부전 증상 중에 하나인 건가요? 네, 이제 맞아요. 신부전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수분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계속 배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근육을 이루는 성분 중에 단백질이 있잖아요. 이 단백질 또한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육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도 빠지게 되고 이제 체중도 감소하게 돼서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허리가 잘록해진다던가 털 때문에 평상시에 가려져 있으니까 보호자분이 잘 모르세요. 근데 사료토를 한다는 것도 그럼 신부전 때문에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건가요? 맞아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먹어도 구토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변으로 이제 이런 성분들이 다 배출이 되니까 우리 몸이 먹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역류하는 건 안 좋다 그랬어. 되게 심각한 질병이라서 마음이 안 좋은데 솔루션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한껏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솔루션을 임해 보겠습니다. 네. 솔루션 큐! 일반적으로 치료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혈이의 경우는 현재 신부전 2기로 진단이 된 상태잖아요. 더 이상의 신장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 1. 식이 조절. 서리가 현재 먹고 있는 것처럼 신부전 처방식을 지속적으로 급여를 해주시고요. 지금 추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런 추르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지방산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급여를 한다면 신부전 처방식들보다는 신장 손상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원칙은 근데 뭐 어떡해. 그럼요. 이겨내야지. 예. I'm fine. 괜찮아. 괜찮아. 땡땡땡땡. 아, 왜 맛있는 거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은 걸까?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이런 치료가 이제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의사분이랑 상담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솔루션 2. 음수량 증진해주기. 오, 물을 많이 먹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애가 막 물을 먹기 싫대. 막 갖다 댔는데도 나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아까 진지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물은 잘 먹지를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음수량을 증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약간 놀이처럼 먹여야 되나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 분수형 음수대가 있어요. 우리 저번에 한번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물이 역동적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은 그런 걸 더 잘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곳곳에 물그릇을 놔둬서 물에 항상 접근이 쉬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르는 안 되고 물을 먹어라. 그렇죠. 솔루션 3. 피하 수액 해주기. 피하 수액은 말 그대로 피부 아래에 수액을 주입해주는 방법이에요. 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플 때나 맞는 그런 수액. 이제 보통 저희는 정맥을 통해서 이제 수액을 바로 이제 혈관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직접 해주시기가 어렵잖아요, 정맥을.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집에서 피하로 넣어주시는 거는 보호자분들도 반복하시거나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진짜? 저희는 피부를 당기면 바로 돌아가고 공간이 적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피하 수액 하게 되면 되게 아파요. 근데 아이들은 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그 아래 충분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물이 저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 준비 안 해오셨어요? 해왔죠? 보여드릴게요. 보호자분들은 처음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몇 번 진행을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충분히 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병원을 내원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피하수색을 이제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준비물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주사기가 있어요. 싫어. 수의사분과 꼭 상담을 하셔서 아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수액을 맞아야 되는지 꼭 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수액을 한 번에 이제 저희가 주입을 하게 되면 몸이 물로 가득 차게 돼서 저혈당 같은 쇼크도 올 수 있고. 네. 역시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는 적당해야 것.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그래서 이거 먹을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주사바늘이 닿는 공간들은 항상 위생 소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닦아주시고 소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걸로 이제 수액을 처음에 뽑을 겁니다. 아, 100ml밖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도 마실 수 있고 스스로 남은 거는 보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만. 그래서 나비침까지 이제 준비가 되면은 공기를 꼭 빼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 목덜미에 맞나요? 왜냐하면 이쪽이 피부가 좀 넉넉해요. 수액의 온도라던가 이런 게 안 맞으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서 익숙해지는 패턴을 보고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않은 선에서 쭉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설이가 꼭 신부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설이 건강해요. 안타깝다.